사람의 인생은 겉모습이나 말솜씨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매일 어떤 생각으로 살고 어떤 습관을 쌓는가, 그것이 인생의 미래를 바꿉니다. 저는 평생 수많은 사람들과 일하며 느꼈습니다. 특히 많은 여성들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한 가지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성실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성이라도 모르는 사이에 가난을 불러들이는 습관을 품고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녀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그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운과 돈의 흐름을 막고 결국 마음까지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사는데 왜 보답이 없을까? 왜 나만 운이 이렇게 없는 걸까? 하지만 그것은 운이 나쁜 것도 노력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훨씬 더 가까운 곳, 바로 매일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마음의 습관 속에 숨어 있습니다. 저 이병철은 삼성을 세울 때부터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용은 기업의 생명이다. 그 신용은 회사뿐 아니라 사람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삶을 신뢰로 쌓아 올리려면 먼저 정리된 공간, 멈추지 않는 배움, 감사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무너질 때 삶의 질서도 무너집니다. 저는 이런 여성들을 많이 봤습니다. 집은 어질러져 있고 마음은 늘 불안하며 지갑 속에는 영수증만 가득한 사람들. 스스로는 이유를 몰라 답답해하지만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은 습관의 틀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경영 현장에서 보고 배운 운과 부를 멀어지게 만드는 여성들의 6가지 공통된 습관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을 안다면 당신 자신이나 주변의 누군가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운은 우연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만들어지는 결과의 누적입니다. 마음을 바로 세우면 인생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이병철이 직접 경험으로 깨달은 운을 밀어내는 6가지 습관,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작은 변화를 일으킨다면 그 순간이 바로 새로운 운의 시작입니다. 좋은 인연은 신뢰에서 자랍니다. 이 영상을 마음에 새기셨다면 좋아요로 당신의 마음을 남기고 구독으로 다시 만날 약속을 해 주십시오. 그 약속이 쌓일수록 우리의 배움도 함께 깊어질 것입니다. 제1습관, 어질러진 공간을 방치한다. 정리되지 않은 방에는 정돈된 운이 들어오지 않는다. 이 한마디가 오늘 당신의 삶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저는 평생 수많은 사람들과 일하며 한 가지 공통점을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단정하고 착한 여성이라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의 운을 막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정리하지 않는 생활, 이것이 여성들의 운을 가장 먼저 가로막는 벽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바쁘게 움직였지만 집에 돌아오면 눈앞에 펼쳐진 건 정리되지 않은 거실, 쌓여있는 빨래, 식탁 위에 식기, 지갑 속에는 영수증만 가득. 그런 모습을 스스로도 알면서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진 않습니까? 해봤어? 단 10분이라도 눈앞의 공간을 정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10분이 당신의 하루, 그리고 인생의 흐름을 완전히 바꿉니다. 저 이병철은 대구에서 삼성 상해를 처음 세웠을 때 비록 작은 상점이었지만 언제나 바닥이 반짝이도록 쓸었습니다. 장부와 펜은 같은 자리에 두었고 먼지가 쌓이지 않게 매일 닦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어질러진 공간은 어질러진 마음을 낳기 때문입니다. 사업의 신용은 장부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삶의 질서에서 시작된다고 믿었습니다. 나중에 수원 방직 공장을 세웠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생산 라인 하나가 틀어지면 그 작은 흐트러짐이 결국 한 달의 손해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현장이 어지러우면 품질이 흐트러지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인생이 흔들린다. 많은 여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노력하고 있는데 왜 운이 따라주지 않을까? 매일 바쁘게 사는데 왜 돈이 모이지 않을까? 하지만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눈앞의 생활공간, 당신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입니다. 방이 어질러지면 마음도 복잡해지고, 마음이 복잡해지면 판단이 느려집니다. 판단이 느려지면 기회가 지나가고, 결국 돈의 흐름도 멈추게 됩니다. 운은 깨끗한 곳을 좋아합니다. 깨끗한 공간에는 맑은 공기가 들어오고, 맑은 공기 속에서 새로운 생각과 기회가 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정리가 곧 부부의 시작인 이유입니다. 지금 이 순간 서랍 하나라도 정리해 보십시오. 쓸모없는 것을 버리는 순간 당신의 마음속 불안과 피로도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정돈된 공간에는 평온이 머물고 평온한 마음에는 좋은 운이 머뭅니다. 이 단순한 습관 하나, 정리가 당신의 삶과 운명을 바꾸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제2습관, 배우기를 멈춘다. 이 단순한 습관 하나가 조용히 당신의 인생을 멈추게 만듭니다. 저는 평생 경영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을 보아왔습니다. 그 중에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진심 어린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런 분들 중에는 늘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나도 나이가 드니까 새로운 걸 배우기엔 늦었어요. 아이 키우고 살림하느라 시간이 없어요. 그 말 한마디가 바로 인생의 멈춤 버튼이었습니다. 저 이병철은 늘 말했습니다. 배움이 멈추면 성장도 멈춘다. 삼성상회를 시작하던 그 시절 저는 하루하루가 배움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품질로 팔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거래처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 지식이 없으면 발로 뛰며 배웠고 사람을 만나면 끝까지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후 수원 방직 공장을 세웠을 때도 저는 한 명의 기술자처럼 새로운 직조 방식을 직접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배움을 멈추는 순간 품질도 멈추기 때문이었습니다. 공부하지 않는 경영자는 방향을 잃은 선장과 같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애들 키우는 것도 공부예요. 뉴스도 보고 유튜브도 보니까 배우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정보 소비이지 배움이 아닙니다. 배움은 눈과 귀로 스치듯 듣는 게 아니라 마음을 움직여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해봤어? 최근에 책 한 권이라도 완독한 적 있습니까? 배움은 마음의 온도를 유지시켜 줍니다. 그 온도가 식으면 인생의 방향도 함께 식어버립니다. 한때 저는 새로운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본과 미국은 이미 전자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우리가 과연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 하지만 곧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하지만 모르면 시작조차 못한다. 그때부터 저는 기술서를 읽고 해외 자료를 모으고 직접 연구자들을 불러 토론했습니다. 그 배움의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첫 씨앗이 자라났습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세상은 당신을 두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때부터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뒤를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특히 여성들에게 배움은 자신을 잃지 않는 힘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늘 남을 위해 살아가는 이들이기에 더더욱 스스로를 채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배우는 사람은 눈빛이 다릅니다. 말이 단정하고 마음이 단단합니다. 실패해도 금방 일어서며 새로운 길을 찾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언제나 운이 머무는 법입니다. 배움은 젊은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나이를 먹어도 몸이 불편해도 마음을 움직이면 배움은 다시 시작됩니다.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 인생은 다시 흐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단 하나입니다. 배움을 멈춘 사람은 운을 멈추게 한다. 지금이라도 괜찮습니다. 책 한 페이지, 강의 한 영상, 누군가의 말 한마디라도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 순간부터 인생의 바람은 다시 불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3습관, 돈의 흐름을 소홀히 한다. 이 습관은 조용히 당신의 운을 막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나를 위한 선물이야. 이번 달은 힘들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잖아. 하지만 그 괜찮아가 쌓일수록 지갑은 가벼워지고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저는 경영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의 돈의 흐름을 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진심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일수록 돈이 머무르지 않고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감정으로 소비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삼성상해를 운영하던 시절 큰 거래를 성사시킨 날에도 저는 늘 검소했습니다. 기분이 좋아도 성공을 축하할 때도 절대로 감정으로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돈은 마음의 거울이라는 사실을 당시 함께 일하던 한 여직원이 있었습니다. 일을 참 잘했지만 늘 돈이 부족했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바로 옷을 사고 친구들과 외식을 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죠? 하며 웃었지만 한 달이 지나면 늘 통장에는 빈칸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은 게 반복되면 그건 습관이 된다. 그리고 나쁜 습관은 결국 당신의 운까지 가져간다. 많은 여성들이 지치고 외로울 때 쇼핑으로 마음을 달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위로가 지나가면 남는 건 허무함 뿐입니다. 돈은 마음의 공백을 채우는 도구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보여주는 나침반이어야 합니다. 해봤어?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쇼핑 대신 산책을 해본 적 있습니까? 그 20분의 산책이 돈 20만 원보다 훨씬 큰 여유를 줍니다. 또 어떤 여성들은 체면 때문에 돈을 씁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초라해 보이기 싫어요. 남들처럼 보이고 싶어요. 하지만 그 소비는 진짜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을 위한 소비입니다. 그 순간 당신의 돈도 자존심도 동시에 빠져나갑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보여준다. 삼성의 성장 과정에서 저는 언제나 필요와 욕심을 구분했습니다. 필요한 곳에는 과감히 투자하고 보여주기 위한 곳에는 단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회사를 살렸고 신용을 지켰습니다. 돈의 흐름은 운의 흐름과 같습니다. 지갑을 대충 다루면 운도 대충 떠나갑니다. 돈을 존중하는 사람은 돈에게서 신뢰를 얻습니다. 돈을 막 쓰는 사람은 운에게서 외면당합니다. 생활 속 작은 습관 하나가 중요합니다. 계산서를 모아두지 말고 정리하십시오. 매달 쓰는 돈을 기록하십시오. 그것이 단순한 가계부가 아니라 당신의 삶을 바로 세우는 운의 장부가 될 것입니다. 이병철은 늘 검소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오늘의 만족을 미루는 대신 내일의 가능성을 샀습니다. 그 태도가 결국 삼성을 세계로 이끌었습니다. 당신의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돈이 향하는 방향이 인생이 향하는 방향입니다. 감정이 이끄는 소비는 마음을 비우고 원칙이 이끄는 소비는 삶을 채운다. 이것이 제가 평생 경험으로 배운 진리입니다. 제사 습관, 시간을 낭비한다. 이 습관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무섭게 운을 갉아먹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내일 하지 뭐. 지금은 기분이 안 나니까 다음에 할게. 하지만 그렇게 미룬 하루가 어느새 일주일이 되고 그 일주일이 한 달이 됩니다. 그 사이에 운도 기회도 돈도 조용히 당신을 떠납니다. 저는 평생 시간을 두려워했습니다. 대구에서 삼성상해를 열었을 때 저는 돈도 인맥도 기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누구와도 같았습니다. 시간, 그 시간만큼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가질 수 있었던 유일한 자본이었습니다. 수원 방직 공장을 세웠을 때도
공장이 돌아가기 전 저는 항상 가장 먼저 현장에 나갔습니다. 작업자보다 먼저 나가 기계 소리를 듣고 하루의 일정을 점검했습니다. 시간을 지배하는 자가 품질을 지배한다. 그것은 제 경영의 신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요즘 많은 여성들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스마트폰을 먼저 보고 조금만 더 하며 5분, 10분을 보내다 결국 늦어버립니다. 그렇게 쌓인 작은 지각과 미루기는 인생 전체의 리듬을 흐트러뜨립니다. 해봤어? 단 30분이라도 하루의 일정을 미리 적어본 적 있습니까? 그 30분이 하루의 방향을 바꿉니다. 시간을 통제하지 못하면 감정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감정에 끌리는 삶은 결국 후회로 가득 찹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삼성의 초창기 거래처 납품 날짜를 하루라도 넘기면 회사가 무너질 위기였습니다. 그때 저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미룬 일은 내일의 신용을 잃는 일이다. 그 한마디에 모두가 밤새워 일했고 결국 우리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신용은 돈보다 무겁습니다. 그리고 그 신용은 시간을 다루는 태도에서 만들어집니다. 많은 여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집안일이 많아서 여유가 없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시간은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1분을 아끼는 사람이 10분을 얻고 10분을 관리하는 사람이 하루를 지배합니다. 이병철은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 시간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눈이 오는 날에도 회의가 새벽이어도 늘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약속 시간에 늦는 사람은 운에도 늦는다. 지금 당신의 하루를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만 더 하는 말이 몇 번이나 떠올랐습니까? 그 한 번의 미루기가 당신의 인생을 조용히 흐트러뜨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시간은 돈보다 귀하고 한 번 떠난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시간을 가볍게 여기는 순간 인생도 가벼워진다. 오늘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지금부터라도 10분 일찍 일어나십시오. 작은 약속부터 지키십시오. 그 습관 하나가 당신의 운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시간은 당신의 가장 큰 자산이며 그 자산을 다루는 법을 아는 사람만이 성공을 품을 수 있습니다. 제 5습관 할 수 없다는 변명에 숨는다. 이 말은 단순한 한마디 같지만 인생의 문을 닫아버리는 주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너무 바빠요. 나는 재능이 없어요. 아이도 있고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하지만 이병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순간 성장의 길은 멈춘다. 저는 경영의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실패하는 사람보다 시작조차 하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들은 항상 변명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여건이 안 돼서,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두려움, 실패할까 두려워서, 상처받을까 두려워서, 그 두려움을 포장하기 위해 할 수 없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저도 젊은 시절 삼성 상해를 처음 세웠을 때 두려웠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장은 불안했고 자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평생 못한다. 그 한마디가 저를 움직였습니다. 결국 할 수 없다는 변명을 버린 순간부터 길이 열렸습니다. 특히 여성들에게 이 습관은 더욱 치명적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걸 해요? 내가 배워도 쓸데가 없어요. 하지만 그 말이 바로 당신을 가두는 가장 단단한 벽이 됩니다. 해봤어? 할 수 없다고 말하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 생각 하나가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수원 방직 공장을 세울 때 모든 이들이 반대했습니다. 지금 시기에 공장을 세운다고요? 불가능합니다. 은행도 주변도 심지어 가까운 직원들까지 말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불가능을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가능성을 증명하는 사람은 적다. 그 말과 함께 공장은 세워졌고 그 공장이 훗날 삼성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 전자산업과 반도체에 도전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한국에는 기술도 경험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할 수 없는 이유가 아니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 결과 세계가 삼성의 이름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없다는 말 뒤에는 늘 가능성이 숨어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꺼내려면 완벽하려 하지 말고 움직여야 합니다. 작은 걸음이라도 시작하십시오. 그 한 걸음이 두 번째를 부르고 두 번째가 인생을 바꿉니다. 저는 직원들에게 늘 말했습니다. 실패는 괜찮다. 하지만 변명은 용서할 수 없다. 실패는 배움이지만 변명은 포기다. 변명은 스스로 운을 밀어내는 말입니다. 운은 도전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변명하는 사람을 떠납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도 이런 생각이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은 여건이 안 좋아. 언젠가 준비되면 해야지. 하지만 그 언젠가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할 수 없다는 말은 인생을 멈추게 하고 해보자는 말은 운을 움직이게 한다. 당신이 내뱉는 한마디가 인생의 문을 닫을 수도 열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변명 대신 방법을 찾으십시오. 그 순간부터 운은 다시 당신 편이 됩니다. 제6습관, 손익계산으로만 움직인다. 이 습관은 조용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가장 차갑게 만들고 운의 문을 닫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만 손해를 봐야 하죠? 내가 이렇게 도와줬는데 왜 아무도 나를 챙겨주지 않지요? 특히 여성들 중에는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가족을 위해, 남편을 위해, 자녀를 위해 희생했지만 돌아오는 건 감사보다는 무심함일 때가 많죠. 그럴수록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자리 잡습니다. 이젠 나도 더 이상 손해보지 말아야지. 하지만 바로 그 마음이 당신의 운을 멀어지게 만드는 순간입니다. 저 이병철은 평생 사업을 하면서 손익계산을 누구보다 철저히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관계만큼은 예외였습니다. 왜냐하면 신용과 신뢰는 계산으로 쌓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삼성상해를 처음 열었을 때 어느 거래처가 물건값을 제때 주지 못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모두 말렸습니다. 그런 사람은 끊어야 합니다. 손해만 볼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손해본다고 해서 인연을 끊으면 내일 신용을 잃는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믿고 기다렸습니다. 몇 달 뒤 그 거래처는 다시 일어섰고 그 신뢰는 훗날 삼성의 큰 거래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숫자가 아니라 온도로 움직인다. 이것이 제가 평생 배운 진리였습니다. 하지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숫자로 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도우면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까? 이걸 하면 누가 나를 알아줄까? 이런 계산이 쌓이면 마음의 온도가 떨어지고 그 차가운 마음에는 더 이상 운이 머물지 않습니다. 해봤어? 아무 보답도 기대하지 않고 누군가를 도와본 적 있습니까? 그때의 마음의 따뜻함을 기억하십니까? 그 감정이 바로 운이 들어오는 문을 여는 순간입니다. 특히 여성들에게 인간관계는 삶의 중심입니다. 가족, 친구, 이웃, 올 관계로 엮여 있습니다. 그 속에서 늘 나만 손해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마음은 다치고 얼굴에 미소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손해보는 사람이 진짜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죽어도 계산하지 않는 사람이 결국 더 큰 복을 받습니다. 수원공장 시절 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늘 묵묵히 남의 일을 도왔지만 공로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은 바보야, 괜히 고생만 하지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기억했습니다. 수년 후 그 직원은 공장의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보답은 계산이 아니라 시간으로 온다.
그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저는 인생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계산으로 얻은 인연은 숫자가 바뀌면 끝나지만 진심으로 쌓은 인연은 세월이 흘러도 남는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준 친절이 오늘은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반드시 다른 형태로 돌아옵니다. 그것이 신뢰이고 그것이 운의 순환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당신의 주변을 떠올려 보십시오. 나만 손해본다고 느꼈던 사람, 그 사람에게 다시 따뜻하게 말 한마디 건네보십시오. 그 순간 멈춰있던 인연의 문이 다시 열리고 새로운 운이 조용히 들어올 것입니다. 운은 냉정한 계산서에 머물지 않습니다. 운은 따뜻한 마음이 머무는 곳에 흐릅니다. 이것이 제가 평생 현장에서 지켜본 그리고 확신하는 인생의 진리입니다. 결론, 운과 불을 부르는 세 가지 마음. 이 세 가지는 제가 평생 경영을 하며 깨달은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긴 마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하면 운이 따르고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저는 늘 이렇게 답했습니다. 운은 우연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에서 자란다. 저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봐왔습니다. 똑같이 성실하고 똑같이 열심히 사는데 어떤 사람은 복이 따르고 어떤 사람은 계속 막힙니다. 그 차이는 재능이 아니라 마음의 습관에 있었습니다. 첫째는 정리하는 마음입니다. 삼성상해를 처음 열었을 때 저는 하루가 끝나면 반드시 책상과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를 털어내는 일, 그 단순한 습관이 결국 회사를 맑게 만들었습니다. 정리된 공간에만 맑은 운이 들어옵니다. 여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이 어질러져 있으면 마음이 피로해지고 마음이 흐트러지면 운도 함께 무너집니다. 정리하는 마음은 곧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둘째는 배움을 멈추지 않는 마음입니다. 저는 평생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업이 가장 바빴던 시기에도 매일 30분씩은 새로운 것을 읽거나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배움은 젊음이고 배움을 멈추는 순간 사람은 늙기 때문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이도 있고 배워서 뭐해요? 하지만 그 말이 바로 인생의 문을 닫는 말입니다. 배움은 나이를 거슬러 오르는 유일한 힘입니다. 배우는 사람의 눈은 빛나고 말에는 온기가 있습니다. 그 눈과 말에서 운은 피어납니다. 셋째는 감사와 신뢰의 마음입니다. 저는 평생 신용은 기업의 생명이라 말해왔습니다. 사업이란 결국 사람과 사람의 믿음으로 움직입니다. 삼성의 초창기 어려운 시절에도 저는 거래처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먼저 믿어야 상대도 나를 믿는다. 그 믿음이 쌓여 삼성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를 잃으면 운도 함께 사라집니다. 당연한 일에도 고맙다는 말을 잊지 마십시오. 그 짧은 한마디가 복을 불러오는 씨앗이 됩니다. 해봤어? 오늘 하루 동안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그 숫자가 당신의 마음의 온도를 보여줍니다. 저는 인생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정리하는 마음은 운의 길을 닫고 배우는 마음은 운의 문을 열며 감사와 신뢰의 마음은 운을 머물게 한다. 이 세 가지를 지키면 돈도 사람도 그리고 복도 자연히 당신 곁으로 돌아옵니다. 삶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운은 하늘이 주는 선물이 아니라 당신의 하루하루가 빚어내는 결과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이미 그 변화를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정리하고 배우고 감사하십시오. 그 순간부터 당신의 인생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바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로 마음을 남기고 구독으로 다시 만날 약속을 해 주십시오. 그 약속이 쌓이면 우리 모두의 삶이 조금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당신의 가정과 삶에 언제나 맑은 운이 흐르길 바랍니다.